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NKTV 뉴스 앤 팩트 시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시작하게 될 정기방송, 오늘 제가 고 한성옥 씨 추모 비대위원회 활동 때문에 급박하게 좀 다니다 보니까 1시간 좀 늦었습니다. 내일은 제 시간대로 이제 하도록 이제 약속하겠고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제 깁스가 돼서 거기 좀 흉측할 것 같아서 손수건으로 좀 감은 점, 여기다 이제 할거리를 하자니까 더더욱이 거기 좀 흉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저기 뭔가 싶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오늘 NKTV 뉴스 앤 팩트 시간에는 3가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키노트는 바로 이 제목입니다. 수백조 외채에 시달리는 남북한의 평화 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부터 무너져야 되나? 라고 하는 키포인트와 함께 사자성어, 군주 민수화, 문재인의 오역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유엔이 우리 남한이 납북 어부들 포함해서 수십 명의 신상 공개를 하라고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한 이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백조 애처에 시달리는 북한. 평화경제를 하려면 이것부터 무너져야 하나,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미국의 방송 자유아시아는요, 북한이 40년 전에 스웨덴에 약 2억 8천만 달러의 빚을 졌는데 이걸 지금 물지 않아가지고 스웨덴이 엄청 지금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차가 북한에서 쌩쌩 돌아가고 있는 40년 전에 그래도 외제 고급 승용차 볼브라고 하는 승용차입니다. 아주 옛날 구형 모델이죠. 이게 북한에서 어떻게 갈고 닦고 잘 썼는지 지금도 행사차로서 또 엔간한 부처장급의 간부들에게 그리고 택시로서도 일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승용차를 쌌으면 그럼 그게 몇 년이 되든지 또 조금씩이라도 갚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푼도 물지 않으니 또 그럼 물어줄 의지도 없으니 스웨덴으로서는 엄청 화난 거죠. 해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역시 올해도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이 RFA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즉 스웨덴은 서방 국가로서는 1973년에 북한과 수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아량이었죠. 그리고 다음엔 74년에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만 놀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본주의 국가들하고도 관계를 맺으면 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 내지는 협력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자신들의 인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바로 이 73년에 이르게 스웨덴하고 애교관계를 맺었죠. 그래가지고 스웨덴에서 자동차 1000대, 기타 아시아, 아트라스 콥코라든지 알파 라바 같은 그런 중장비들을 이제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뭘 담보로 했느냐면 북한에 엄청 많은 광물 자원이 있다. 그걸 주겠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스웨덴이 충분히 양해를 하고 그래서 성금도 받지 않고 덜커덩 물품부터 넣어줬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광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들어가 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채굴 기계들 그리고 그 생산 라인들 선관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애보다 백복이 더 큰 셈이 됐단 말이죠. 엄청난 추가 투자하지 않고는 북한의 그림의 떡인 광물 자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스웨덴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당초 어느 정도 양해를 했던 광물 자원 수출입 이거는 이제 무산됐고요. 결국은 북한의 전체가 하나의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보험 계약에 따라서 미수금은
이 스웨덴이 추가적으로 받기로 돼 있었죠. 주문 당시에는 600만 달러였는데 원금을 물지 않으니 해마다 연체이자가 붙어서 오늘날에는 거의 3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3천억 원 되죠. 자,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북한은 이것을 물 의지도 없고 완전 배째라고 합니다. 배째라. 세상에 개인들이 배째라 하는 경우 있는데 국가가 배째라 하는 경우는 북한이 아마 흔치 않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그럼 이게 북한이 스웨덴하고만 이렇게 채무관계가 있는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더니 이게 빚을 돌아가면서 이제 엄청 졌더라고요. 우선 대한민국에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식량 아주 약갑니다. 50만 톤 이상의 차관과 기타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큰 빚이 있어요. 여기는 원자재 차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중고 부품 포함해가지고 빚이 그득그득합니다. 스웨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천억 원이고요. 러시아 아마 제일 큰 빚이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데요. 미그를 포함한 이런 최신형 전투기들, 뭐 물론 10년, 20년 전이었습니다만 이게 이전 소련 때도 있고요. 러시아 때도 있는데 이 무기 구입비가 수천억, 수조에 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 스웨덴은 한 푼도 안 벌어졌지만 동유럽 국가고 아이고 뭐 러시아에게 땅땅 소리치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수조 원대의 무기 구입비를 어떻게 물기로 약속했는가? 형님 우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찰은 없으니 우리가 당신네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사과를 줄게. 그래서 북한이 여기 항해 남북도의 과일군을 비롯한 거기서 나오는 사과 전량을 북한 주민들은 못 먹고요. 전량을 러시아로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북한 주민들이 이 사정을 모르고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요. 과일군에서 엄청난 사과 나오는데 왜 시장에서 사과 한 알이 이 쌀값 하나보다 그 비싸느냐라고 아우성치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빚을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게 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거의 만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배째라 해서 통하는 나라 같지 않습니다. 중국도 유류를 포함해서 대북 차관 수십조에 해당되는 유류가 엄청 비싸거든요. 안 물고 있죠. 중국은 이걸 받을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또 특히 여기 한경북도 철산강산에 있죠. 무산철산, 무산광산 거기에도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지금 뭐 회수 못하고 있습니다. 다 차관으로 떨어져 있고 개인이든 국가든 이거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밖에도 동남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 숱한 국가들로부터 식량과 그 다음에 공산품, 기타 사치품까지 포함해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빚을 동네 방네에 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가정을 놓고 봤을 때 남한은 그런 일이 없지만 북한에서는 이거 살림할 줄 모르는 정말로 이거 뺑덕애미 같은 그런 부인들은요. 제 집 쌀독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아예 맡겨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쌀 할 때마다 바가지를 들고 쌀 꿀러 다니는 거죠. 저렇게 주척머리 없고 저렇게 살림할 줄 모르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부인들. 그런 그 아주머니들이 살림하는 가정은 정말 풍비박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 여러 국가들한테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북한. 그런 북한하고 오늘도 어제도 지금 문재인은 평화경제를 하겠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사실은 평화경제보다는 평화체제를 하고 싶은데 북한이 저렇게 자고 깨면 미사일과 온갖 도발을 하고 되는데 누가 어느 국민이 어느 3살 먹은 애가 그 평화체제가 된다고 믿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지금 선거에 써서 20년, 30년 지금 좌파 정권을 창출하는데 내년 선거에 써먹자니까
말을 아주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요걸 살짝 바꿨습니다. 평화체제는 없어졌고요. 어느새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누구도 안 믿으니까요. 오늘날 나온 게 이름이 아주 백조처럼 아주 화려한 평화경제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북한이 그냥 순순히 받겠습니까? 안 받죠. 평화경제 좋지 하자. 말론 딱 떼놓고 야 이거 빚부터 좀 물자. 너희 의지 평화경제를 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의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너무도 이제 북한이 엄청난 그 비방과 그리고 능력과 의욕을 이 문재인 정부에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결국은 남한의 경제를 수탈하고 남한에 있는 그 돈을 자기들이 마음껏 가져다 쓰기 위해서 남한 정부를 갖다가 완전히 압박하고 구겨대고 짝소리도 못하게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핵방으로 하고 있는 그들이 선제적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뉴스를 마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경제 그 화려한 용어에 절대로 그것을 무지갯빛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화경제 뒤에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40배 이상 거의 50배 이상 차이 나는 그 격차를 우리 국민들의 정말 피해 혈세로서 메우고 나서 북한이 따라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은 하나님도 구제 못합니다. 북한이 저 굶주림과 저 기아와 엄청난 굶주림은 바로 스스로가 만든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된 거 아닙니다. 스스로 그 굶주림을 퇴치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꾸고 개혁 개방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 봤댔자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없고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살인 무기들만 만들어내는 꼴을 만든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문재인을 또 겠다가 밟고 나섰습니다. 엄청난 오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오욕에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 화제가 되었던 군주민수라고 하는 이 용어까지 썼네요. 군주민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작자들이 군주민수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문재인을 또 겠다 능욕하고 나섰는데 어떤 건지, 왜 이러는지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오늘 북한의 통일부와 같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8월 20일자, 오늘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문재인 너 잘 들어라. 이런 겁니다. 군주민수라는 말을 다시금 또 올리는 이유라고 이제 장황하게 엄청 써갈게 됐습니다. 눈이 아프고 참 역겨워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또 좀 할자를 크게 적당한 양들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지난 2016년 말 남조선 인터네트에 한해를 총화하는 사자성구 첫 순위로 군주민수라는 말이 뽑힌 적이 있다. 뭔가 이게 군주민수. 즉 백성은 물, 임금은 배. 즉 물이 힘으로 배를 뜨게 할 수도 있지만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이 선구는 당시 민심을 반영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다는 거죠. 그랬던 군주민수가 하다면 오늘날 이 말을 왜 내가 우리들이 떠올리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한때는 촛불민심이 대변인이라며 출발의 고동을 요란히도 울린 현 남조선 당국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였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당은 자기들이 사면초가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은 정말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을 눈에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3자가 봤어요. 북한이 보니까 현 정권이 사면초가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재인 정권 사면 초과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짝짝쿵 짝패인 북한까지도 야 니들 사면 초과 맞아 했으니까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꼬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명백히 찍어 말한다면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내의 반통일 세력의 책동에 동조해야 국가이다 라고 분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망하게 돼서 우리 말 안 듣고 말이야. 평화통일 애국 세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선 당국 가져다가 이렇게 아주 씹어대고 있습니다. 가운데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에게 제 입으로 바른 소리 한마디 변변히 하지 못하고 줏대 없이 민망스럽게 놀아대다나니 북남선언 이행은 말꼭지만 떼어 놓았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에 옮긴 것이 있는가? 또 입만 벌리면 비핵화 진전에 따르는 관계 개선 추진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말만 곧잘 에어대고 지어는 푼수 없이 조미관계에 머리를 들이밀고 그 무슨 중재자, 촉진자에 대해 떠들어대며 상전의 입맛을 살리는데 온 정신을 쏟아붓지 않았는가? 야, 이거 문제는 정말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요? 북한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 싫대요. 그러면서 아래 이 가운데 문장을만 읽겠습니다. 민심은 천신이며 민심을 잃으면 차려질 것이란 비참한 운명뿐이라는 것은 지난 기간 4대 매국과 동족대기를 일삼으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온 전 정권이 잘 말해준다 라고 내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는 북한이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다기보다도 이놈들이 얼렁뚱땅 아마 해댄 것 같습니다. 정말 민심이 천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보수를 비롯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 이 정권을 더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우리 국군, 우리 부대, 우리들이 모든 걸 맡겠다가는 지금 정말로 쪽박차게 됐고요. 경제는요. 북한의 아가리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밀어넣는 그런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매우 궁극적인 결과만 우리가 예상 밖에 할 수 없으니 우리 문재인 정권 아웃은 시대의 사명이요.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고 바람이라고 하는 사실. 문재인은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잔꾀와 어떤 겉모술수와 어떤 선전선동 가지고서도 이젠 다 무너져가는 자기들이 권력 기반 절대로 돌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북한이 소위 마지막 동아줄인 북평화체제 이거라도 해가지고 남북관계 했다고 하는 점수를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기만해야 되겠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자극돼야 됩니다. 힘이 되든 돈이 되든 저는 급해 맞은 나머지 북한에 뭘 갖다가 주고 북한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는지 눈을 똑똑히 씻고 온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주시해야 될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이 나서서 납북 어부지요 등 30명의 북한에 끌려간 이런 피랍 탈북인들의 신원을 공개하라 라고 북한에 공식적으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전쟁 시기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야만적인 그리고 비인간적인 이런 공작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일본에만 납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납북자가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선명하게 그 인적사항이 정말 공표된 분만 해도 30명 이상 되죠. 지난 시기 가족들이 엄청나게 북한한 데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신상, 또 생존 여부, 신상, 소식을 좀 알자. 우리 정부에 요구했지만 어떤 정부도
이걸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유엔이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납부고급을 비롯한 강제 실종 피해자 30명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또 그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은지 서신거래 이런 생존 여부를 철저히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것을 따라주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엔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죠. 강제 실종자 이번에 북한이 요구한 30명 중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조업 중에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또 백령도 부근에서 64년도에 끌려간 사람들 74년도에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끌려간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천왕호 엄청난 많은 우리 아까운 대한민국 불쌍한 국민들이 끌려갔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삶에 행복해 있고 풍요로운 세상, 자유로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행복을 누려야 될 억울하고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아우지 탄강 정치범 수행소에서 요독 수행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간혹 지금 간과하고 있죠.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떠들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보내라고 소리를 높여야 북한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각성을 가질까 말까 하고 싶은데요. 이 가족들의 목소리, 울부짖음, 그 피타는 절규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목소리에 합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엔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중재를 했고요. 북한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이들의 생존 여부를 밝히라고 한 것. 이것은 북한에 주는 강력한 촉구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또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의 무지갯빛, 북한의 아주 친북 정세에 훌떡 빠져서 좋은 것만 보고 북한을 정말 애월하지 바라기가 되지 말고 바로 이렇게 불쌍한 제 국민들부터 살아있고 죽어인지 당장에는 지금 뭔가 북한에 가 있는 지금 억류되어 있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포함해서 지금 그 신상이 죽진 않고 살아있다는 그 사람들이라도 하루빨리 데려오기 위해서 북한과 뭐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너무 나쁩니다. 나빠도 너무너무 나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북한의 뉴스 앤 팩트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1시간이 지체된 방송이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 NKTV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글을 꼭 띄워달라고 하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